안녕하세요. 서로 심취캐스터 서로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이젠 지나버린 2020년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거나 또는 작게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사실 앞날만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면서 내가 1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것들이나 해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못했다면 올해는 왜 해야 하는지를 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올해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며 강렬한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한 해의 시작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꽤나 의미 깊게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서로심취 정기방송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앙도서관 운영시간을 안내합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3층 개가열람실, 2층 멀티미디어실과 자유열람실을 개방하고 매주 금요일은 자유열람실을 휴관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현관의 체온 측정과 방문 NFC를 체크하고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450-1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심취 정기방송 5회. 오늘 소개할 책은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를 꿈꾸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미스 함무라비와 판사유감으로 유명한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책으로 책을 출판할 당시 많은 개인주의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인데요. 지금 다시 이 책을 꺼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회사에서 집으로, 근무구역이 부서 사무실에서 개인의 집으로 바뀌면서 한 사람의 영역과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동의 행사라던가 집단의 이벤트가 축소되면서 개인의 영역과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자란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걸 넘어서 개인은 뭘까요? 저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남아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개인의 생활을 존중한답시고 그 존중의 실천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더 넘어서 집단의 목표나 정체성을 생성해놓고 개인이 여기에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개인은 집단의 구성품 같은 존재인 거죠. 오늘 방송은 개인주의자 선언과 함께 합리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슬기로운 개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줄거리보단 머리말 일부를 소개한 뒤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사람들을 뜨겁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혐오증이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양옆에 사람이 앉는 게 싫어서 구석자리를 찾아 맨 앞칸까지 가곤 한다. 제주도 송악산에 처음 간 날, 둘레길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에 흥겨워 목소리 높아진 무리를 보는 순간 바로 절경을 포기한 일도 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이 회식이고 행사다. 어렸을 땐 친척들 모이는 명절이 제일 싫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무슨 근거로? 가 떠오른다. 그런 나지만 무인도에는 혼자 살 수 없기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인간형은 어느 조직에서나 사랑받기 힘들다. 사랑받지 못하는 건 별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 단합을 도모한다는 직장 체육대회나 등산이 내 개인 시간인 주말에 개최되는 것이 치가 떨리게 싫지만 빠지려면 친척도 돌아가시게 만드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표시해야 한다. 술 한 잔도 겨우 먹는 체질이지만 회식 때 돌아가는 잔을 거절해서 흥이 오른 타인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더 싫기에 일단 받아먹고 음료수 잔에 뱉는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주당들의 흥이 오르면 장단을 맞춰 취한 척하는 메소드 연기가 필요하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투사가 되기 싫으면 연기자라도 되어야 하는 거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좋게 말하면 냉소주의였고 정확하게 말하면 비겁했다.
불의를 질끈 잘 참는다. 타인들이 원하는 연기를 잠시 해주면 내 자유가 더 확보된다는 걸 일찍 영악하게 깨우친 거다. 네, 여기까지 책의 머리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머리말을 읽으면서 그리고 소개하는 순간까지도 작가의 말이 가슴 아프게 공감되곤 합니다. 사람이 실은 냉소주의가 사회에 어우러지기 위해 자신이 주관하는 연기도 서슴없이 하는 그 모습이 비록 저는 그만큼 냉소주의는 아니지만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던 경험이 뒤통수에서 서늘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개인주의에 대해 비중 있게 학습받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협력학습, 모둠, 공동체, 개인의 과오로 반 전체가 벌을 받던 경험, 해병대 야영과 같은 기억은 제게 개인주의보단 우리라는 공동의 개념을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이라고 해봤자 남을 함부로 때리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 이전의 교육과정을 밟아온 분들은 저보다 더 공동체 또는 집단주의, 더 넘어 국가주의 교육에 익숙하시겠죠? 집단의 목표를 위해선 개인의 희생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영역을 확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는 글쎄요, 마치 욕처럼 개인주의자라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냐? 이 책에서는 명백하게 그 의미를 밝혀냅니다. 이기주의가 아닌 것이죠. 개인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여기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타인의 자유도 나의 자유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자유에 대한 배려와 나의 자유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기주의와는 애초에 뜻을 같이 알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집단의 힘, 국민으로서 개인이 사회를 위해 헌신해서 발전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 마리의 멸치가 모여서 거대한 상어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동의 거대한 파워로는 트렌드를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심인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집단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해 봤자입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들 합니다. 콧대가 높거나 어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서 예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나 좀 예뻐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들 하는 걸까요? 시작이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과업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취향을 존중하듯이 타인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실현하는 개인주의가 정말 세대 차이일까요? 아님 시대가 변한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개인주의자 선언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이 책이 100%의 공감을 끌어낸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집단주의라던가 이제 뭐 공동의 협력을 통한 성과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 여러분 하나의 개인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도서관 소장도서로 보관 중입니다.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심취 여기서 마칩니다. 낮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힘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밤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